자, 이제 개념 특강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뭘 하실 거냐면, 이제 우리 헌법하고 형법의 관계를 이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헌법과 형법. 자, 우리 앞 시간에 이제 제가 아까 이게 뭐 그려드렸어요. 이거 우리 중학교 때 공부한 거라고 그려드렸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헌법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만 잠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일단 헌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형법은. 그래서 이걸 법 단계설이라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헌법. 그 다음에 여기 법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률이라고 그랬는데 이 법률에 이제 우리가 형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뭘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죄형 법정주의를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좀 하는 건데,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게 앞 시간에 이제 우리가 뭘 했냐면 죄형 법정주의. 그럼 이거는 무슨 개념일까? 어디에 있는 개념일까? 이게 죄와 형을 법에다가 정해놔라, 지금 요 개념인데, 사실 요 죄형 법정주의가 나오기 전에는 어떤 거였냐면 죄와 형을 법에다가 안 정해놨죠. 안 정해놨으니까 죄형 법정주의를 이제 이게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죄형 법정주의가 나오게 될 때는 언제냐면 이게 이제 중세 시대가 끝나고 뭐죠? 이제 우리 뭐 대연장 같은 거 있죠. 계몽주의 뭐 이런 거. 그래서 중세 시대 때는 왕이 지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매우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막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또 모른다 그러면 매우 쳐라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고문하고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뭐가 죄가 되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당할 때도 있고, 물론 우리 경국대전이라는 게 있긴 있었지만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거 함부로 하지 말자.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야, 죄와 형을 좀 법에다 좀 정해놔라. 요걸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 원리가 형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요 원리는 형법에서 나오는 원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헌법에 있습니다. 헌법에. 그래서 헌법 조문을 좀 한번 보고 갈게요. 헌법 시간에 여러분 또 공부하실 겁니다. 헌법 12조 1항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갖는데요.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체의 자유라고 하는 게 나를 끌고 가버, 이게 만약에 침해되면은 뭐냐면 나를 끌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여러분들 이제 아버지 세대, 여러분들 아버지 세대겠죠. 여러분들 그때 이제 80년대, 70년대, 80년대 뭐 군부 독재 그런 시절에는 사람들이 많이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대학교 다니다가도 많이 끌려갔고, 대학 캠퍼스에도 막 이렇게 우리도 경찰 될 건데 이게 조금 나쁜 경찰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사법 경찰들이 있어가지고 데모하고 그러면 막 잡아가기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이랬던 거 영화로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신체의 자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근데 나쁜 놈은 어떻게 돼야 돼요? 나쁜 놈은 잡아가야지. 좋은 사람 잡아가면 이유도 없이 잡아가면 안 되지만 나쁜 놈은 잡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쁜 놈이라 그래서 함부로 잡아가지 말라는 거야. 나쁜 놈이라도 함부로 잡아가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마. 그런데 잡아갈 수 있잖아요. 아니 살인 강도 강간인데 어떻게 그걸 가만히 놔둬. 잡아서 빨리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보세요. 누구든지 조문에서 잘합니다.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이라고 하는데, 여기 우리가 법학 해석론에서 이걸 반대 해석을 해보세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그러면 법률에 의하면 요렇게도 해석이 되죠. 자, 이거는 이제 가만히 놔두고, 자,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않는데요.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사람과 관련돼 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체포 구속이죠. 잡아가지고 가둬두리는 거. 체포 구속. 그 다음에 압수수색은 뭐예요? 사람이 아니고 이건 뭐예요? 물건이에요. 물건. 여기는 사람. 사람 함부로 잡아가지 말고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좋은 거네. 이거 범행에 사용된 거지. 이렇게 가지고 뺏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이야기로 뭐냐면, 어찌 지나가다가 지하철역에서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의 다리를 찢고 있다.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인데 그런 애들도 어떻게 하란 말이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함부로 그 휴대폰을 너희 내놔 이렇게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고 오지 말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법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헌법은 무슨 법이냐면, 뭐 헌법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시겠지만, 헌법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이렇게 정의합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 것인가,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딱 정해놓은 법이에요. 그래서 국민은 그 헌법에 적어진 거를 국가에게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설령 적어져 있지 않더라도 요구할 수 있어요. 헌법에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규정이 안 돼 있더라도 요구할 수 있는 거.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생명권 뭐 이런 겁니다. 생명권을 보호한다 뭐 이런 말은 없지만 당연히 중요한 거잖아요.
자,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져. 그러니까 국가는 나를 건들면 안 돼요. 근데 누가 제일 많이 건들죠? 합법적인 국가의 합법적인 폭력, 뭐 폭력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합법적인 강제력을 통해서 나를 잡아들이는 거는 뭐예요? 이 경찰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예, 사실 형사 권력이잖아요. 강제로 잡아갈 수 있는 거. 근데 그런 거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야?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를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물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라. 자, 신문의 개념은 나중에 소송법에서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않고요. 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여기 법률 있죠. 다시 한번 나오죠. 여기도 법률, 여기도 법률. 그 다음에 적법 절차라는 말이 나오죠. 적법 절차 다른 거 없어요. 법률도 있는데 이 법률에 적합하게 그 적합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않는답니다. 보안처분 받지 않는데요. 강제노역도 받지 않는데요. 강제노역 강제로 끌고 가가지고 너 이래 임마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안 된대. 자, 보안처분 잘 모르죠. 사실 이제 처벌은 아까 우리 형벌이라는 거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고 쉽게 생각하면 교도소 가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 되고 보안처분 뭘 생각할까? 쉽게 생각하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전자발찌 차고 있는 사람 없죠? 예,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에요. 발찌를 채워놓는다든가 발찌를 채우는 게 뭐예요? 단순하게 발찌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감시하는 거잖아요. 감시하는 거. 그런 것도 내 자유를 침해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디 가는지 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자, 12조에 헌법 12조에 있다. 그러니까 헌법이 형법보다 더 위에 상위법이라고 하는 거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헌법에 위반돼 버리면 못 쓰니까. 그래서 요 법률, 죄형법 이게 이제 법률에 의해서만 하라고 그랬으니까 어찌 보면은 이 헌법 내용은 무엇이 죄가 되는지 어떠한 형벌을 할 것인지를 법률에다가 적어 놓으라고 하는 헌법의 명령이에요. 헌법의 명령. 야, 그래서 국민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국민을 처벌하려면 반드시 법률로 적어야 된다라고 헌법에 적어 놓았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뭐야? 결국은 헌법을 위반하면은 그 형법 법률은 X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이제 헌법의 기본권 같은 거를 계속 공부를 하실 텐데 헌법의 기본권에 침해되는 그런 내용들도 이게 법률을 만들어 놓으면은 헌법에 위반이 되는 거예요. 헌법에 위반이 되는데 그 헌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는 거는 어디? 거기가 바로 소위 말하는 헌법재판소입니다. 근데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거기에 대한 판례들은 헌법 시간에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13조 조문 하나 더 볼게요. 13조 조문. 헌법 13조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행위시 법률. 요걸 우리가 이제 행위시법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범죄를 저지를 때 내가 오늘 범죄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지를 거냐면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침을 뱉습니다. 길거리에서 침을 딱 뱉으면 요즘에 여러분 길거리에 침 뱉었다고 징역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은 길거리에 침 뱉었다고 교도소 가는 법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행위시의 법률에는 이게 없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오늘은 침 뱉는 것이 처벌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자 소추라는 말 나오죠. 소추. 자 정리하겠습니다. 소주 아닙니다. 고추 아니에요. 소추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기소를 생각합니다. 기소. 아시겠죠? 기소를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여러분 한자를 공부하실 필요도 없어. 기소라고 하는 건 아까 우리 요 앞 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소제기. 공소는 누가 한다? 공소제기는 누가 한다? 기소를 누가 한다? 검사님이 하신다. 자, 검사님이 하신다 그랬죠? 검사가 한다. 네. 안 좋으시나요? 네. 검사가 한다.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떤 행위를 했는데 오늘 처벌하는 법률이 없어요. 오늘 처벌하는 법률 없는데 갑자기 법을 만들어 가지고 너 이리 와 재판받아. 너 나쁜 놈이야. 징역 1년.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법을 이렇게 처벌하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법이 없었는데 나중에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처벌하는 거잖아요.
이야기하면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우리가 자, 소급효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개념들을 잡으시는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여러 레벨이라면 레벨이고 단계가 있을 건데 한자어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아저씨 세대들은 이제 막 선생님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한자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말 하면은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먹기도 하는데 또 요즘 우리 또 MZ 세대나 이는 그 다른 거 공부하느라고 이런 걸 공부 별로 좀 덜한 사람들도 많아요. 생각보다 그렇더라고 실제로.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 좀 아시면 돼요. 그런데 한자를 조금 아셔야 됩니다. 요 표현들 소급표 이게 뭐예요? 처벌 안 되던 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처벌하는 거. 요거 하면 안 된다는 게 13조 조문에 있어요. 소추되지 아니하면. 다시 한번 여기 소추라고 하는 개념이요. 소추. 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추를 잘 보셔야 됩니다. 소추가 뭐다? 예, 기소. 재판받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동일한 범죄에서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야, 한 번 처벌받으면 끝이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중 처벌 금지. 자, 이렇게 표현하겠네. 이중 처벌 금지. 처벌을 한번 받고 나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판력이라고 하는 표시 하나 써보세요. 기판력. 나중에 매번 많이 나오니까 기판력이라고 하는 표현 써가지고 판결이 한번 나오면 이미 판결을 받은 효력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좀 용어 하나 보세요. 기판력. 개념 특각이니까 용어는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기판력. 한번 기판력이 생기면 두 번 처벌 안 받아요. 아시겠죠? 이게 헌법의 내용입니다. 헌법의 내용. 중요한 거 뭐? 이건 정말 중요한 거. 자, 그러면 법률 죄형 법정주의라 그랬잖아요. 죄형 법정주의. 그럼 죄형 법정주의였을 때 이게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 헌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시킨 거야. 야, 법률에 의해서는 안 돼? 자,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죠. 우린 경찰이 될 사람이니까 느낌상 어때요? 세상에 나쁜 일이 있으면 시키들 다 잡아야 되는데 특히나 여러분들 뭐 어떤 거 많이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제 청소년이 지났으니까 어린 놈의 시기들이 말이죠. 여기서 막 이렇게 나쁜 짓 하고 그러면 아유 저것들 막 처벌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그런 애들 처벌하고 싶지만 어때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14세 미만은 처벌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14세 미만이어도 처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법률을 만들어야 되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게 뭐 길거리다가 침을 뱉어요. 침을 뱉으면은 저거를 형벌을 해야 되겠다. 단순하게 뭐 이제 경범죄 처벌법으로 뭐 과태료 얼마 내는 거 말고 형벌을 가야 되겠다. 또는 뭐 지나가다가 여성 성희롱 이런 것들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지나가는 여성한테 휘파람 불면 그런 행위 지금 처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처벌 안 해. 그런데 그런 것도 처벌해야 되겠다. 그럼 만들어야 돼. 그러면 처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법에다가 정해야 되는 거다. 법에다가 정해야 된다. 요 정자가 요 정자예요. 법에다가 만들어야 된다. 정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개만 볼게요. 아까 우리 뭐 봤죠? 살인죄 봤죠? 살인죄 조문도 그런 거고요. 사람 때리는 거 있잖아요. 자, 선생님 강간죄를 보세요. 강간죄. 자, 강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강간죄도 처벌하잖아요. 그 법 조문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아, 강간했대요. 강간했으면 강간할 처벌 조문이 있어야만 처벌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제가 계속 나올 거니까 몇 가지 조문을 좀 보겠습니다. 형법 297조를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면 이렇게 처벌을 받는답니다. 자,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는 뭐라고 그래? 요거를 형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범죄가 성립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강간이 뭔지는 알죠? 강간이 뭔지는 알 거고 그럼 누구를 강간해야 되는 거냐? 사람을 강간해야 돼요. 사람을. 법에 사람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요거 이제 하나 설명드리면 과거에는 여기가 뭐라고 돼 있냐면 부녀라고 돼 있었습니다. 부녀. 폭행과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하면 이렇게 처벌했어요. 근데 강간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바뀐 지 얼마 안 됐습니다. 10년 넘었는데 넘긴 했지만 자 보세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하면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트랜스젠더 있죠. 트랜스젠더. 자 부녀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까 우리 트랜스젠더라고 그랬잖아요. 트랜스젠더 이게 남자라고 그랬죠. 남자인데 여자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성전환 수술도 했어. 그랬는데 이 사람을 강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강간죄로 처벌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우리 법 조문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분열을 강간한데, 그러면 이 분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복잡했습니다. 이제 복잡한 과정은 나중에 이제 우리 기본 강의 때 한번 이제 보시기로 하고요. 뭐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온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복잡하니까 아예 조문을 뭘로 바꿔버렸냐면, 에이 분열이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 사람이라 그래. 트랜스젠더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사람을 강간하면 무조건 처벌하는 걸로 가자. 이렇게 이제 조문이 바뀌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강간한 것도 강간죄로 처벌하려면 꼭 부녀가 아니더라도 남자를 강간해도 강간죄로 처벌을 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죠.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우리가 에이 그것도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법관들이 모여가지고 너 강간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법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법으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법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 그러니까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거 이렇게 법률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훔치면은 어때요? 남의 물건 훔치면은 절도죄로 처벌받죠. 처벌받으면은 이런 조문들이 생겨요. 이 조문을 찾아보는 거야. 256개 뭐라고 돼 있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해야 돼. 타인의 재물을. 요러면 절도죄로 처벌을 받아요. 여기 절도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물건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내 건데요. 인물이 내 건데 몰래 가지고 와요. 이거 남의 건 줄 알고 몰래 가지고 와. 물론 이제 여기 이론적으로는 좀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 요건 절도죄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누구 거니까 원래 내 거란 말이에요. 원래 내 거.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확정해 나가는 거예요. 형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 조문을 해석하는 거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이게 되니까 타인의 재물이 아니야. 이건 누구 거야? 내 거야. 자기의 물건을 이렇게. 자기의 물건을 가지고 오면 이건 절도죄가 안 됩니다. 이런 논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형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뭘 물어봐요? 죄를 물어봐요. 죄. 무슨 죄죠? 무슨 죄죠? 이러한 행위가 있으면 무슨 죄죠? 이걸 물어보는데 이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려면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법률이에요. 법률에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공부하실 때는 뭘 공부하는 거예요? 형법의 해석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해석론. 그럼 딱딱하기는 하지만 이건 그냥 잘 보시면 돼요. 이거 타인일 거야? 내 거야? 네 거야? 뭐 이런 게 보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간통죄라고 하는 조문. 이게 없어진 조문이에요. 간통이 없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아까 제가 이제 뭐 하나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제일 위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헌법이 있거든요. 우리 형법은 그 밑에 있는 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형법에서 적어진 거는 헌법에 반하면 안 돼요. 헌법에 반하면 안 돼. 자, 그러니까 예전에는 간통죄라고 하는 조문이 있었어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뭐가 나왔냐면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위헌 결정.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라져 버렸어. 왜 사라졌을까? 헌법 제일 위에는 뭐가 있냐면, 헌법에는 무슨 권리가 있냐면 행복추구권 같은 게 있대요. 행복추구권. 그런데 간통이라고 하는 게, 이거 뭐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간통이라고 하는 건 행복추구권에 반한데, 내가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내가 또 원하는 사람이랑 성관계 갖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 물론 이제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펴가지고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법률에 규정은 되어 있는데 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헌법에 반하면 이게 뭐가 된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걸 위헌이라고 이야기를. 위헌. 그래서 구조를 좀 바꿔 보세요. 자, 이게 위헌 결정을 왜 지금 여기서도 말씀드리냐면, 이거 형법에서는 그렇게 위헌 결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아닌데, 과거에 형사소송법에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국가 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 신체의 자유 같은 거 많이 이렇게 뺐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우선적으로 국가가 국가 마음대로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 가서 보시면 위헌 결정되었다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구조는 좀 알고 들어오시면은 그런 표현들이 나올 때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지금 이제 뭘 말씀드린 거냐면, 헌법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행법정주의라고 하는 이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고, 이 개념에 따라서 우리 형법 조문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대로 형법에 구성되어 있는 그대로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것이고, 혹시라도 형법 지문에 헌법의 원리에 반하는 조문이 있으면 그거는 날아가 버린다, 나가리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도 될 수 있다.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